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속에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1% 넘는 시원한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 순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업종이 반등하는 흐름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항공, 여행, 메타버스, 엔터주들의 상승세 강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34% 강세 보이면서 3,280.38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14% 상승으로 1,047.93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시장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너무나 속 시원한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정말 홈런 한 방을 보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좀 반등을 했고 특히나 그중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빨간불을 켠 시장 속에서 혹시 내 종목만 좀 파란불을 켰을까요? 아니면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 찔끔 올랐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야구 볼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스코어 중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편하게 이무학 전문가님과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알려주신 위너 11 종목 중에서 이 사람인 HR이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히든 챔프인 원익 QNC 그리고 클래시스도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무학 전문가님 정말 신고가의 신답게 이러한 신고가 종목들만 쏙쏙 뽑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추세가 조금 반등한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이 시장 주도할 건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전략들 더 꼼꼼하게 세우셔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좋지만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현재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니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저희 50분이 끝난 이후에는 문 닫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더욱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위너 11 중간 점검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종목들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저희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뭔가 중계하시러 오신 거 아니죠? 네, 오늘 나비넥타이까지 딱 냈으면 거의 뭐 중계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야구 중계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시장 중계 아주 제대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반등한 만큼 저희가 또 추세적으로 조금 상승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야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월에 잭슨홀 미팅까지는 상승세로 아마 전문가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 흐름 상승세로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시장은 가장 단순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강세장은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장. 약세장은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장. 이게 무조건적으로 호재,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시황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장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올라가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 랠리는 이어질 거야. 테이퍼링을 늦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증을 했다. 지금 4차 유행이 왔다. 어때요?
진짜 악재에 둔감한 흐름이네요. 악재에 둔감해요. 네, 오늘도 1,700명 넘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 시장의 좀 본질,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도 종목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호재가 나왔는데 안 움직이네. 악재만 나오면 떨어지네. 근데 바로 지난달에 그랬죠. 그렇죠. 어떤 종목은 악재가 나왔는데 안 떨어지네. 네. 호재가 나오면 급등을 하네. 자, 어때요? 클래시스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고공행진입니다,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네. 증가하고 4차 유행이 왔지만 악재에 둔감하게 계속 올라갔죠. 맞아요. 클래시스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속에서도 클래시스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종목을 보실 때 네. 호재에 민감, 악재에 둔감, 강한 종목인지 약한 종목인지 시장도 약한 장이 강세장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우리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습니까? 뭐 전 세계 마켓들은 다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 55% 다우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정말 편해요. 뭐 오늘 나스닥 선물도 그렇지만 다우 나스닥 S&P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미국장을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보는 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근 뭐 한 1년 이상. 오. 자, 미장은 뭐 떨어져도 아이 별일 없겠지. 미국장 무슨 일 있겠어 하면 뭐 어김없이 올라와주는 정말 믿고 보는 미국장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뭐 네. 오늘도 미국장은 편안할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제가 됐었던 상해 지수도 이제 많이 좀 안정을 찾았죠. 다행이에요. 오늘도 또 1% 가까이 0.8% 이상 올라와주면서 우리 시장도 다행히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 모습 나타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해 지수도 안정을 찾고 이제 항생 지수, 상해 중국 기업들의 성장주들이 IT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 게 홍콩 항생 지수거든요. 그래서 항생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아직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지진이 한번 크게 나면 어때요? 여진이 있죠. 이런 네.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확 커져버리면 반등이 또 쉽게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지진이 컸었던, 가장 낙폭이 컸었던 항생 지수가 변동성이 아직은 좀 방향을 좀 확실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대만 증시도 한번 확 빠졌을 때 V자형 반등은 빠진 만큼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딱 항생 지수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그죠? 요 정도 분위기. 네. 그리고 나서 안정을 찾으면 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항생도 지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안정 찾고 올라와 준다면 일단 국내 증시의 최근 한 2개월, 2주 정도 시장을 괴롭혔었던 불청객이었죠. 네. 항생 지수의 이 변동성은 국내 증시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뭔가 미국 증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중화권 증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러면은 지금 상향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이게 업종과 좀 연계돼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자 잠깐 화면을 볼까요? 네. 자 무조건적으로 시장에는 외국인이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맞아요. 오늘 이틀 연속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1조 원 넘게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뭔가 기환을 한 걸까요, 외국인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따라가는 거죠. 네. 즉 삼등주라는 것을 언제나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틀 돌아왔다라고 해서 네. 또 외국인들이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계속 끌어주면서 삼성전자가 내일도 2%, 3%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간다? 왜요? 우리가 대장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함부로 시장의 이 흐름들 이틀 그러니까 2주 동안 밀려갖고 아이고 어쩔까요 하다가 이틀 올랐다고 이제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조금 성급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승 맞아요. 지수 하락에도 제가 말씀드린 괜찮다. 이번 악재 중국 증시 악재는 사드 때처럼 우리를 때린 게 아니라 지네 내부적으로 좀 기강 확립이나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은 자기네 자국 기업들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떨어질 때도 괜찮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오네요. 외국인들 사네요. 시장 우리도 이제 신고가 가나요? 네. 이런 기대도 일단 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도 하락의 이유가 그렇게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오. 우리는 주도주가 아니다. 이 부분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사실 지난달에 너무 많이 빠져서 저도 심적으로 너무도 힘든 부분이고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빨간불보다 계좌에 파란불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는 내 계좌에 조금 빨간불을 채울 수 있나? 수익 좀 챙길 수 있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기대는 금물이다. 앞으로 그래도 경계감, 이 상승에 대한 경계감 조금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이 올라갔단 맞아요. 말이에요.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중소형주 장세를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제가 또 위너 11에서 굉장히 많은 또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대형주로 바뀔 걸까요? 조금 더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얼마나 기었는지는 아시죠? 그죠? 연초 반짝 상승 이후에 지금 네. 거의 반년을 기다가 이제 8만 원 조금 2,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나요? 정말 뭐 3일 올라왔다고 이제 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2,000개 종목들 다 이제 시작이죠. 네. 뭐 삼성전자라고 빠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6천억 들어왔고 9천억 들어왔습니다. 자, 한 달, 두 달 동안 자리를 비워있던 외국인이 이틀 샀습니다. 이걸로 방향을 잡을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러니까 주식 초보자들이 8.15 이재용 석방 때문에 석방 가능성 때문에 지금 삼전이 올라가기 시작하나?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좋아서 사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수, 그러니까 글로벌 밸런싱이죠. 우리가 그동안 못 갔잖아요. 네. 미국 증시 계속 갔고 상해 지수 때문에 못 갔다 치면 상해가 안정을 찾고 못 갈 이유가 이제 없어졌죠. 네. 못 갈 이유가 없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증시 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네. 외국인 자금들이 그 2%인 이머징 중에서도 신흥국가인 우리나라 이 작은 데 와서 막 종목을 찾아 쇼핑을 할까요?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삼성 ATM기에다 돈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지수가 뾰로롱 올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서 사는 거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IT 네.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대형주 장세 위주로 다시 전차군단이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이안 글로벌 밸런싱을 맞추기 위한 지수 추종 전략에서 삼성전자를 들어 올리면서 시장에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매수 자체가 프로그램성 수급이고 프로그램이 선물을 땡기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유발해서 삼성을 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삼성전자를 진짜로 살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도 진짜 삼성전자를 사면 진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의 이제 이 선물 포지션이나 지수 포지션의 전략에 따른 하나의 가장 큰 도구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 지금 상승 자 오늘 보시면 네. 뭐 부모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대형주를 집중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계속 그럼 중소형주를 보시는 건가요? 중소형주들이 지금은 네. 잘 안 가요. 음. 지금의 시장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삼전이 튀어 올라오면서 네. 아싸리 큰 놈. 어. 그리고 아예 작은 메타버스나 뭐 정치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뭐 소수 오늘 뭐 SM그룹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대북 관련주들이나 네. 몸통 없이 가장 큰 쪽과 가장 작은 쪽 요쪽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은 몸통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몸통이라는 것은 좀 업종군 흐름들 예를 네. 들어서 뭐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나 뭐 엔터 섹터, 뭐 게임 섹터, 아니면 뭐 화장품 섹터. 다행히 오늘은 여행 섹터는 올라왔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몸통 안에서 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나누듯이 이 중간 허리 진영의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삼성전자는 저는 후단으로 네. 지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잠시 좀 중소형주들 흐름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다시 중소형주들 시세가 좀 날 걸로 보고요. 여러분들 오. 위너11 종목들 요새 조금 잘 안 움직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이런 구간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요. 안 움직일 때 잡아두셔야 다시 삼성전자가 또 자리를 비켜줄 때 한번 확 치고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기보다는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 중소형주 안 갈 때 담아놔라라는 또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이러한 시장들 분석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잘 조언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사실 중소형주를 담을까 소형주를 담을까 대형주를 담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러한 전략들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바로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알려주신 위너11 종목에 대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역시나 사람인 HR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월에 저희가 사실 위너11 종목으로 이 사람인 HR을 30%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한 만큼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 회복이 되면 사실 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또 큰 수혜주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도 아마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는 이 사람인 이 채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들어가면 좋을 거다라고 또 바로 저희가 위너11에 편입되어 왔는데 사실 지금 또 신고가여서 고점이라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들어가면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은 약간 저도 조금 고민이 있으니까 보유증이시라면 수익이 네. 나신 상황이라면 끌고 가는 전략은 괜찮습니다만 네.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신고가에 타당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알파가 있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어떠한 지금 경선 레이스 중에 있지만 뭐 누가 됐든 여당, 야당 누가 경선을 떠나서 고용과 네.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고용은 뭐 지금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청년 실업 문제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주로서 제가 이제 인맥주는 보지 마시라 그랬죠. 네, 인물 테마주는 절대 안 된다고 네, 혈연, 말씀하셨죠. 지연, 학연주들은 이제 그만 보시고 네. 이런 그 정책주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의 HR 뭐 껍데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냥 껍데기만 있는 주식들이 있죠. 막 적자, 네. 뭐 허덕이는 기업들 했는데 뭐 사회 이사가 누구네, 뭐 어디 지역에 뭐 어디 누구네, 고향이 어디네, 어디 대학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사람의 HR은 이번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실적 빨리 발표하는 기업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와 2분기 실적이 일단은 109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어요. 네, 많이 증가했어요. 2분기가요? 네, 근데 작년 2분기에도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죠.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좀 올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좀 고용 쪽에서는 작년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죠? 네. 작년 2분기에는 이거 뭐야? 갑자기 못 네. 받아온 코로나지만 1년 이상 코로나랑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를 익숙해졌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영업이익 근데 예상치가 한 80억, 90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실적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3분기, 4분기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자기네들이 막 채용군에서 이제 막 뽑고 막 이런 지자체에서 왜 사람인한테 외주를 줍니까? 철밥통인데요. 그죠? 채용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요새 또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공정. 그 LH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또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공정한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나 공공단체들도 사람인한테 외주를 주는 겁니다. 대행 업체를 적극 활용해 갖고 얘네들한테 솔루션도 받아보고 얘네가 대신 채용 계획도 세워주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뭐 ODM 하는 거죠. 공공기관 ODM, 채용 시스템 ODM을 사람인 HR이 하고 있어서 뭐 국내 1위다 보니까 이러한 그 캐파도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세 가지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사람인 HR이 대선 정책주로서 앞으로 또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2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공공기관 수주에서는 국내 또 채용 1위 업체인 만큼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유 중인 사람은 사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이제 오르는 것만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신규로 저는 사람인 HR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방금 이제 또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눌림 올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좀 트렌드가 있는데 요새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배트가 굉장히 짧아요. 네. 얘네들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지금 기관이 끌어올려주고는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 항상 기관 매매 동향 키시죠? 네. 기관 애들이 이제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의 배트가 짧다.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차익 실현으로 전환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여행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확진자가 확 줄어서? 아니요. 오히려 지금 막 적자 막 몇백억 적자를 막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바닥이구나. 지금 최악이구나. 주가는 최악에 사는 거거든요. 네. 최고일 때 팔고 최악일 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과연 좀 최고인지가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 이 배트가 확실히 좀 짧은 구간이라서 네. 일단 신규 매수자들은 좀 눌림을 기다리자. 한번 빼고요. 한번 뺐다가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정책주로 갈 때 거기서 다시 보고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시초가, 갭 흐름들 잘 보시면서 네. 한 15%에서 20% 정도 목표 주가 잡고만 30% 넘기지 마시고 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인 HR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도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주신 만큼 또 6월에 저희가 이 사람인 HR로 30% 수익 맛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앞으로도 오를 여지 충분히 있는데 보유 중이신 분은 앞으로 계속 좀 수익 더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위너 11으로 다시 가져오실 때 눌림 올 때 그때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인 HR 같은 이러한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인 HR 첫 번째 종목보다 너무 좋아서 두 번째 종목도 또 리뷰 기대가 되는데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파마 리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필러 리쥬란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미용 쪽 관련해서 저희가 또 히든 챔프 종목인 클래시스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최고가 랠리 저희가 5월부터 이렇게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면서 67%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거든요. 혹시 파마 리서치도 네. 이러한 종목일까요?
네, 파마 리서치는 네. 오리지널 이제 피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의료기기 쪽, 그리고 네. 화장품 쪽, 그리고 의약품 쪽 이렇게 오.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나 이 세 개에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의 공통된 원천 소스가 있어요. 이게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이 PDRN이라는 얘네가 특화된 세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네가 개발을 한 거죠. 리쥬라닐러가 파마 리서치에서 개발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다 DNA를 정제해서 PDRN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확장성을 갖고 피부 쪽으로도 이게 피부나 연골이나 이런 걸 재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저는 사실 클래시스에서 하고 있는 그 레이저도 굉장히 저희 입소문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레이저였거든요. 근데 리쥬라닐러 파마 리서치에서 하고 있는 리쥬라닐러도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필러예요. 그래서 와, 그렇다면은 이 클래시스처럼 67% 수익 그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튜브에 이거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리쥬란이 클래시스의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막 작년 올해 막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뚫고 나왔던 굉장히 마케팅이 잘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은 원래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막 유튜브에 나오죠. 네. 한참 됐어요. 마케팅을 잘 못했어요. 얘네가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회당 맞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고 또 아파요. 네. 이게 비싸고 맞아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저는 무섭습니다. 이런 거 맞는 거. 네. 네. 아무튼 통증이 있는 시술이고 가격도 30만 원대로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을 타고 역시 성형 쪽은 입소문이에요. 효과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효과를 통해서 시술에 대한 비싼가 파는구나. 야, 아파도 참아야지 이뻐지는데. 저는 참습니다.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술 쪽에서 화장품 리쥬란이 이제 막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콘쥬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아시다시피 무릎 관절강 주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단계까지 4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제 셀트리온, 룩시마나 뭐 트룩시마 이런 걸 맞아야 됩니다. 근데 3단계까지는 여기 이 파마 리서치가 하는 콘쥬란을 주사로서 치료가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19년도 판매가 됐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의료 쪽은 이 주사제나 이 영양제나 이러한 그 의료 제품들은 가장 큰 경쟁력이 뭘까요? 혹시 어렵나요? 저는 그쪽 분야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보험이 되고 하나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되는 걸 선택해야 무조건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써놓잖아요. 이거는 보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경쟁력은 제품이 품질이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보험 약가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근데 이 콘쥬란이 작년 3월부터 보험 급여가 됐습니다. 보험 급여로 전환이 돼서 호재네요, 굉장히. 그렇죠. 이게 따끈따끈한 호재죠, 그죠? 이제 1년이 안 된, 그러니까 보험 급여가 되면서부터 이게 매출이 쫙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콘쥬란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화면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올랐어요. 이게 뭐 지금 뭐 7만 원에서 뭐 9만 원 지금 막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또 특히나 기관 투자들이 엄청 사고 있죠, 그죠? 또 기관이 담고 있는 건가요? 저는 기관 매수 종목 좋아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사실 파마 리서치가 저희가 위너 11으로 공개한 이후에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을 포스트 코로나까지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이 클래시스처럼 70% 가까운 수익률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길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스는
최근에 이제 굉장한 큰 속도감이 붙었지만 네. 얘는 아직 시속 지금 한 10km, 20km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이 리쥬단 힐러라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을 또 설레게 하는데 네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마 리서치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상승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테이펙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관련해서 또 제조하는 기업으로 한국의 3M이라고 또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테이펙스는 좀 생소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좀 친근하게 이 기업한테 좀 다가갈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한솔 케미칼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한솔 케미칼.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이름이 상관이 없어서 네. 한솔 테이펙스라면 또 저희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전혀 연계점이 없죠. 근데 한솔 케미칼의 연결 자회사고요. 이런 이제 자회사 관계는 그렇고 또 하나 또 친숙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유니랩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유니랩 유니슨으로 저희가 위너 11에서 네. 엄청 수익 봤던 건 알죠. 유니랩이 네. 종목이 아니고요. 네. 이제 앵커님도 주식인이 다 아, 되시는데 그래요? 위너 11 모든 게 다 주식으로 보이거든요. 네. 유니랩이 뭐냐면 랩 있잖아요. 랩. 슈퍼마켓에 있는 거 유니랩. 저희 혹시 그러면 음식용 포장하는 랩 유니랩. 말씀하시는? 이게 알아요. 얘네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주식인이 다 됐나 봐요. 네네. 그거밖에 안 보이네. 테이펙스 매출비 중에 30% 정도 차지하는 게 유니랩입니다. 유니랩을 얘네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유니랩이 네.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배달 음식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유니랩도 매출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다. 자, 유니랩 테이펙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니죠. 네, 사실 이미 랩 그거 얼마 된다고. 네. 랩 팔아봐 얼마 남겠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유니랩은 유니랩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친숙하게 하기 네, 위해서. 인지 머릿속에 좀 들어오기 위해 테이펙스가 워낙 생소하니까 네. 유니랩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2차 전지 쪽에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 뭐 음극재, 전해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리막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절연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리드 프레임이나 패키지처럼 얘네들도 반도체, 전기차 쪽 이 네 가지 소재들을 막아주고 합성해주고 이러한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테이프가 뭐예요? 이게 뭐 찢어진 곳에 가서 바르고, 돌돌 네. 말고 절연하고 이런 게 테이프잖아요. 네. 정말 그 테이프예요. 오. 정말 테이프 얘네들 만든 2차 전지 테이프 보면 진짜 테이프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 2차 전지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국내 배터리 1랩에도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2차 전지 테이프를 공급 중이고요. 오. 2차 얘네가 전지 3, 4에 모두 모두 공급한다고요? 테이프 공급합니다. 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또 재밌는 양념이죠. 테슬라. 와. 네. LG 그러니까 이 3사에 다 하다 보니까 얘네들 LG 쪽에서도 얘네가 납품을 하겠죠. 근데 네. 얘네가 LG에 납품하면 LG가 그걸로 원통형을 테슬라에 납품을 합니다. 이런 우와. 식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에 뭐 굳이 따지자면 손잡격 되는 거죠. 뭐 오.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테슬라 3차 벤더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일단 이 테슬라 원형 배터리 메인 벤더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이프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꼭 뭐 우리가 꼭 4대 소재만 기억할 게 아니라 네. 이쪽 부품단도 테이프 때 이런 쪽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오. 오늘 기술적으로 좀 보면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많이 망가졌어요. 2차 전지주들이 네. 오늘 또 SK 분사 얘기가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제 분사 네.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분사 리스크는 업황 리스크가 아니다. 근데 업황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얘네가 좀 뭐냐면 지난번에 LG 얘기가 나올 때도 다 밀렸거든요. 네. SK 얘기 나올 때도 오늘 또 다 밀리던데 뭐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좀 보면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은 워낙 주가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시장의 종목들이 시샘을 하죠. 너만 잘났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악재를 하면 너 잘됐다 쌤통이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 대사처럼 뭐 사랑한 게 죄는 아니듯이 주가가 오른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도 이 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주가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 하방을 흔들죠. 근데 테이펙스를 보면 오늘 안 흔들렸어요. 네. 오늘 꼿꼿하게 이제 신고가 라인에서 준비
제가 이제 신고가 준비하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네네. 오늘 딱 서 있는 모습이 조만간 맞아요. 우리 또 앵커님이 소개해 주겠구나. 신고가 또 갔다고. 신고가의 신 아닙니까? 네, 신고가 네. 준비하는 것 같고. 근데 네. 얘네도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재미없죠. 또 네. 플러스 알파. 얘는 뭐냐면 2차 전지 쪽에 꿈의 소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로 이제 차들이 다니는 거고 그걸 네.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뭐 한 800km 가고요. 네. 휘어지기도 하고 배터리가. 오. 그리고 또 충전하는데 한 5분이면 800km로 충전도 하고. 오. 꿈의 전고체 배터리라고 지금 리튬 쪽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궁극기죠, 그죠? 궁극기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네. 뭐 아직 멀은 얘기긴 합니다만 기술 진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지금 리튬 이온 쪽에서는 많은 진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접이식 폰에서 이제 우리가 화면 폰으로 넘어온 다음 단계 지금은 벌써 플렉서블 폰이 나왔잖아요. 네. 접는 거, 그죠? 플립도 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술 진화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다니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는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술 진화가 정말 5년, 10년이 지나가 보면 전고체 시장도 분명히 또 개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고체 쪽도 분명히 테마를 아직은 테마죠, 그죠? 오. 아직은 테마를 타고 있지만 네. 분명히 현실화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테마라는 게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네. 우리가 닷컴 버블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닷컴 열풍. 네.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 안 가면 욕 먹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뭐 상한가가 뭐 18% 정도 시대였긴 했지만 상한가 네.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막 30일, 40일 정도 상한가 갔으니까 음. 이런 거 상한가 안 갔다고 욕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테이펙스도 상한가 가면 좋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결국 버블이었잖아요. 네. 버블이었고 하나의 전 세계적인 강타를 해서 정말 다 박살이 났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닷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IT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테마도 뭐 정치나 이런 이 테마주들은 전혀 뭐 실현성이 없지만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있는 테마는 뭐 테마주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네. 충분히 성장성 있는 테마주들은 충분히 해도 된다. 그런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이펙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전지의 3, 4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게도 또 공급이 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또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플러스 알파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슈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여러분들 테이펙스 더욱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너 11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앞으로 또 위너 11 종목들 어떤 종목이 이 신고가의 바톤을 이어받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이런 위너 11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림픽보다 홍당무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계좌 또 뻘겋게 물 들어가셔야겠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긁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올림픽보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입니다.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김효미가 간다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슈들뿐만 아니라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무학 전문가님의 의견 더욱더 세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홍당무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혹시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이런 종목 궁금하다 아니면 이러한 이슈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또 여쭤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효미가 간다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아마 이 종목 가장 기다리실 것 같아요. 바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하고 크래프톤이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상장할 예정인데 자, 맥스트가 여러분들 상상상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는 하지만 이러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맥스트 좀 어떻게 보셨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혹시 그렇게 상상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기를 정말 잘 타고난 거고요. 맥스트는요? 네, 맥스는 뭐 네. 정말 오늘까지도 뭐 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메타버스주들이 막 전부 다 달려나가는 형국이어서 네. 아니 삼성전자가 K 메타버스에 합류를 하겠다고 또 네. 그러한 소식을 맞아요. 전해주면서 저희가 삼성전자에 또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또 맥스트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건가요? 겁이 없죠, 신규주는. 어, 신규주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직전 그 전에- 고점을 보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년을 상장해 주시길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네. 여기서 얼마 벌 때 주가가 얼마였고, 뭐 좀 다 좋았겠습니까? 혹시 안 좋을 때 주가가 얼마였고 하면서 여기서 100억 벌 때 10,000원이었고 50억 벌 때 3,000원이었네. 근데 지금 2만 원 보니까 200억 보니까 주가 2만 원 갔네. 네. 500억 보니까 4만 원 가야 되지 않겠냐? 오, 이런 과거의 주가를 실적 대비 흐름, 네. 맞춰보면서 이제 매수가 잡기 위해서? 다음 네. 목표 주가나 아니면 이번 실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과 퍼즐을 계속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차트라는 게. 네. 근데 지난주 상장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적 무서울 게 없겠네요. 몰라요. 그러니까 네. 신규주는 고점도 없고 저점도 없어요. 빠질 때도 뭐 고점에서 100%가 고점에서 반토막 났다고 낙폭과 대주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과거에 분석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들은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고요,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집니다. 고점 저점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주를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그게 무서운 네. 겁니다. 무서운 거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카카오뱅크도 사실 많은 기대를 안고 또 상장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상장일을 또 기대를 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매매 전략? 왜 잠깐 웃었냐면, 네. 지금 뭐 카뱅도 그렇고 공모 참여자들이 예전에 SKIT나 SK바이오사이언스랑 그렇게 공모 참여했는데 아마 한 주 받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쉽게 받더라고요. 근데 받아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지? 맞아요. 받고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받기 어려워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 물량이 왔지?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 일단 공모도 굉장히 좀 한때 그런 유동성 랠리의 정말 피크, 비트코인도 한번 확 정말 8천만 원 돌파할 때 1억 반단 이게 나올 때처럼 공모 IPO 쪽도 굉장한 화랑을 한번 찍고 지금 확실히 추세가 밀려 내려오는 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ST바이오센서 상장을 보면서 야 황당하구나 이런 저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네. 느끼시는 것처럼 저는 그때 특히 더 기억나는 게 SKI 테크놀로지 그때 상장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빨리 가지고 있는 사람 매도해라라고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맞아요.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또 IPO 관련돼서 또 전문가이신 만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계속 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는 아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일 네. 모레 상장이죠. 네. 시초가에 다 던져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죠. 네. 상장할 때의 시장 분위기 태어나는 애가 뭘 알아요? 일단 태어날 때 부모 잘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태어날 때 지금 은행주들이 갑니까? 사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주춤한 은행주 간 적이 없어요. 네. 지수 시장 수익률 대비 오버래핑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시장 수익률을 겨우겨우 따라갈 뿐이지 뭐 은행주들이 주도로 해서 시장 끌고 갔던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고요. 여러분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공모 시장도 많이 분위기가 식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의무 확약 보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유 기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지네끼리 나눠갔습니다. 기관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뭐 사모펀드들 다 모여서 네. 자 돈은 다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증거금에 따라서 주식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돈을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주식을 배분하는 순서가 뭐냐면 너 줄 테니까 6개월 있다가 안 팔 수 있어? 이게 의무 확약 보유래요. 그럼 6개월 뒤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네요. 보유 예수가 풀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진짜 좋은 거면 아이 걱정하지 마. 나 1년 동안 안 팔 거야. 나 좀 더 줘. 물량을 막 오래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네. 비중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바로 팔 거야? 너 10만 주. 너 3개월 있다 팔 거야? 너 50만 주. 6개월 100만 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눠갔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의무 확약 비율이 높은 회사가 확실히 좋죠. 물량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카카오뱅크 보면 의무 확약 비율이 13%밖에 안 돼요. 그래요? 상장 당일날 86%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와.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대주주는 못 팔고요. 네. 대주주는 물량을 못 팔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50% 기관이 떠갔다. 이 중에 80% 이상, 90% 가까이가 당일날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무 보호 예수가 없다 보니까 당일날 물량을 쏟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얘네가 목표 주가를 산정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목표 주가 산정하는데 얘네가 미국 소매 여신 업체들 뭐 로켓 컴퍼니나 러시아 틴코프뱅크, 뭐 TCS 홀딩스, 스웨덴 디지털 금융 플랫폼 노르디넷.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카카오뱅크가 최초의 인터넷 뱅킹이구나라고 하지만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잘 활성화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진화된 시스템처럼 얘네가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기존 은행과 하는 일은 똑같아요. 네. 이자놀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럼 니네가 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면 인터넷 뱅킹이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목표 주가 산정은 해외 잘 나가는 업체들한테 해놓고 결론은 뭐냐면 너도 이자놀이 하잖아. 네가 KB금융 우리은행보다 날 게 뭐야. 이렇게 의심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정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도가 당일에 쏟아질 것이고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장 당일 시초가에 팔아라라는 의견 챙겨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에 잘 매도하시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크래프톤은 다음 주 화요일 상장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클래프톤도 네, 이것도 황당하죠. 이거 250만 원 넣는데 5주 받아요. 많이 받아요.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7.7대 1. 그러니까 다 받았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돈을 넣은 사람도 황당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네. 난 조금 받을 줄 알고 많이 넣었더니 그게 다 배정을 받은 겁니다. 취소한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매출이 한쪽에 편중돼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배틀그라운드에 이게 굉장히 편중돼 있잖아요. 네. 유명한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게임 리스크에 있고 참 네. 재수가 없었죠. 어제 청약 마지막 날인데 중국발 리스크가 어제 털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 게임은 아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청약 마지막 날 게임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어. 운때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청약은 뭐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또 대응 전략 상장 바로 직전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IPO 관련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0초도 안 남았거든요.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